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뇌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경험하신 일인데요. 새벽에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와 라고 하시면서 한쪽 입꼬리가 처지더라고요. 119 불러서 응급실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시간만 늦었어도 평생 반신불수로 사셨을 겁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의학 논문도 찾아보고 혈관 전문의들 강의도 수십 개 들었고 영양학 서적도 10권 넘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중에 뇌경색을 예방하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과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이 세 가지 과일은 그냥 제가 좋아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심장학회, 하버드 의대, 서울대병원 연구진까지 효과를 인정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과일들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과일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실제로 뇌경색 위험이 4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암보다 무섭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오거든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게 뇌경색이에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세 가지 과일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장 보러 가실 때 꼭 사오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부터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과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만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 뇌혈관이 왜 막히는지 아세요?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는 거예요. 마치 주방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때가 쌓이듯이요. 이 기름때의 정체가 바로 콜레스테롤이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다가 좁은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게 뇌경색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직접 본 CT 사진이 있는데요. 정상 혈관은 말 그대로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뇌경색 환자분의 혈관은 70-80%가 막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혈액이 거의 안 통하는 수준입니다. 언제 완전히 막혀도 이상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이런 혈관 막힘은 증상이 없어요. 건강검진 받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뇌경색 환자의 70%가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왔다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이 혈관 막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과일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효과가 탁월해요. 자, 이제 첫 번째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토마토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천연 청소부예요. 하버드 의대에서 10년 동안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사람들은 뇌경색 발생률이 무려 45% 낮았습니다. 45%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약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토마토는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제 장모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장모님이 작년에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62 나왔어요. 정상은 200 이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하려고 하셨는데 장모님이 약 먹기 싫다고 하셔서 제가 토마토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매일 아침 토마토 2개씩, 점심에 방울토마토 10개, 저녁에 토마토 주스 1잔, 이렇게 3개월 드셨어요. 그리고 다시 검진 받으셨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15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약도 안 드셨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거든요.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토마토를 큼직하게 썰어서 올리브유 2스푼 넣고 약한 불에 10분 정도 볶는 거예요. 여기에 양파랑 마늘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든 토마토 볶음을 매일 아침 한 접시씩 드세요. 하루에 토마토를 몇 개나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중간 크기 토마토 기준으로 하루 2-3개면 충분합니다. 방울토마토로는 15-20개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은 드셔야 혈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토마토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시장이나 마트 가시면 토마토가 엄청 많잖아요. 어떤 건 빨갛고 어떤 건 약간 주황빛이 돌고 라이코펜 함량이 높은 토마토는 진하고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꾹 눌러봤을 때 적당히 단단한 게 좋아요. 너무 물렁거리면 과숙한 거고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예요. 그리고 유기농 토마토가 좋긴 한데 가격이 부담되시면 일반 토마토도 괜찮아요. 대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이 씻으세요. 겉에 묻은 농약은 대부분 물로 씻어지거든요. 토마토 보관법도 중요한데요.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토마토는 저온에 약해서 냉장 보관하면 맛도 떨어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실온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고 3-4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으로 토마토 드실 때 주의할 점 하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 먹지 마세요. 토마토가 산성이라서 속 쓰릴 수 있거든요. 식사하고 30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과일입니다. 이건 정말 의외실 거예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블루베리가 뇌혈관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핀란드에서 20년 동안 2만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뇌경색 발생률이 32% 낮았어요. 그리고 이미 혈관이 좁아진 사람들도 블루베리를 6개월 먹었더니 혈관이 다시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이에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관벽의 염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이 막히는 건 콜레스테롤 때문이기도 하지만 염증 때문이기도 하다고. 이 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전이 잘 생겨요. 그런데 안토시아닌이 이 염증을 싹 없애줍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 1컵씩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혈관 염증 수치가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혈압도 평균 5-7mmHg 정도 내려갔어요.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까? 이 친구가 40대 중반인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매일 야근하고 술도 자주 마시고 그러다가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혈압이 15,095가 나온 거예요. 고혈압 전 단계죠. 의사가 생활습관 개선하라고 했는데 친구가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루베리 먹어보라고 했어요. 매일 아침 블루베리 1컵 요구르트랑 같이 먹으라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3개월 후에 다시 재봤더니 혈압이 13,585로 떨어진 거예요.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진짜 효과 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요. 블루베리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냉동으로 먹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블루베리는 따자마자 빠르게 산화되거든요. 그런데 냉동하면 산화가 멈춰서 신선도가 오래 유지돼요. 그래서 제 추천은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예요.
가격도 생블루베리보다 저렴하고 보관도 편하고 먹을 때는 냉동 상태로 그냥 드셔도 되고 살짝 해동해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블루베리 기준으로 1컵 약 150g 정도예요. 냉동 블루베리도 비슷하게 한 줌 정도면 돼요. 이걸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구르트 한 컵에 블루베리 한 줌 넣어서 먹어요.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5-6알 정도 같이 먹으면 금상첨화죠. 견과류의 오메가3가 블루베리 효과를 더 높여주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는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먹어요. 그냥 손으로 집어서 한 알씩 씹어 먹는데 이게 의외로 입가심도 되고 좋아요. 배도 안 부르고 저녁에는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먹어요. 냉동 블루베리 한 줌, 바나나 반 개, 우유 반 컵 이렇게 믹서기에 갈면 끝이에요. 30초면 완성돼요. 이거 한 잔 마시면 속도 편하고 혈관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블루베리 고를 때 팁을 드리자면 생블루베리는 표면에 하얀 가루가 살짝 묻어 있는 게 신선한 거예요. 이게 천연 효모막인데 신선도의 지표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살짝 흔들어 봤을 때 알이 단단하고 통통한 게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 살 때는 봉지를 만져보세요. 알들이 뭉쳐 있지 않고 따로따로 놀아야 해요. 만약 덩어리로 뭉쳐 있다면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린 거예요. 이런 건 피하세요. 블루베리가 다른 과일보다 비싼 게 단점인데요. 그래도 건강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하루에 3,000원 정도 드는데 이게 나중에 병원비 수백만 원을 아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블루베리는 다른 베리류와 섞어서 먹어도 좋아요.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런 것들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베리 믹스를 사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분들이 드셔도 괜찮아요.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요? 그냥 비타민 많은 과일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키위가 혈전 생성을 막는데 아스피린만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연구했는데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4주 동안 매일 키위 2-3개씩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혈전 생성 위험이 18%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혈중 중성 지방도 15% 낮아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저용량 아스피린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뇌경색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아스피린은 장기 복용하면 위장 출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키위는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키위의 핵심 성분은 비타민C와 폴리페놀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폴리페놀은 혈소판이 뭉치는 걸 막아줘요. 혈소판이 뭉치면 혈전이 되는 건데 키위가 이걸 예방하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70이신데 몇 년 전에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그때 혈액 검사에서 D-다이머라는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혈전이 생기고 녹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이 수치가 높으면 혈전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아스피린 처방하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위가 안 좋으셔서 아스피린 드시기가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키위를 권해드렸죠. 매일 아침 키위 2개, 저녁에 1개 이렇게 드시라고. 아버지가 처음엔 시큼해서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 익은 걸로 골라드리고 꿀이랑 같이 드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3개월 드시고 다시 검사했는데 D-다이머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키위는 골드 키위랑 그린 키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혈관 건강에는 그린 키위가 더 좋아요. 폴리페놀 함량이 골드 키위보다 20% 정도 높거든요. 그린 키위가 좀 더 시큼한 맛이긴 한데 효과는 확실히 좋아요. 키위 먹는 법은 간단해요.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돼요. 껍질째 먹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키위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아요.
섬유질이 특히 풍부하죠. 그런데 입에 털이 거슬리시면 깨끗이 씻어서 믹서기에 갈아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키위 2-3개입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드시면 딱 좋아요. 공복에 드셔도 되고 식후에 드셔도 돼요. 키위는 토마토와 달리 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위에 크게 부담이 안 돼요. 키위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키위는 손으로 살짝 눌러봤을 때 적당히 말랑한 게 잘 익은 거예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렁하면 과숙한 거예요. 딱딱한 키위를 사셨다면 실온에 2-3일 두세요. 사과나 바나나랑 같이 두면 더 빨리 익어요. 키위 보관은 냉장고가 좋아요. 냉장 보관하면 2주까지도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기 하루 전에 미리 꺼내서 실온에 두는 게 좋아요. 차가운 키위보다 실온 키위가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키위의 또 다른 장점은 변비에도 좋다는 거예요. 특히 아침 공복에 키위 1개 먹으면 장운동이 활발해져요. 혈관 건강도 챙기고 변비도 해결되니 일석이조죠. 그리고 키위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돼요. 짜게 드시는 분들, 라면이나 찌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키위를 드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으면 뇌경색 위험이 커지거든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키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입술이나 혀가 따끔거리거나 부어오르면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처음 드실 때 조금만 먹어보고 이상 없으면 양을 늘리세요. 자, 지금까지 뇌경색 예방에 좋은 3가지 과일, 토마토, 블루베리, 키위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과일들을 그냥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각 과일의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거든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을 청소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염증을 없애고 키위의 폴리페놀이 혈전을 막고 이 3가지가 합쳐지면 혈관이 완전히 새 것처럼 변해요. 실제로 제가 이 3가지를 함께 드신 분들을 봤는데요. 변화가 정말 놀라웠어요.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30-40 정도 떨어지고 혈압도 10mmHg 이상 내려가고 혈관 나이도 5-10년 젊어지더라고요. 그럼 이 3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 메뉴입니다. 토마토 볶음 1접시, 블루베리 요구르트 1컵, 키위 1개. 이렇게 먹으면 아침 식사로 완벽해요. 영양소도 균형 잡히고 포만감도 있고 무엇보다 혈관 건강에 최고예요. 토마토 볶음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토마토 2개를 큼직하게 썰어요. 팬에 올리브유 2스푼 두르고 다진 마늘 1스푼 넣고 볶아요. 마늘 향이 나면 토마토 넣고 약불에서 10분 볶으면 끝이에요. 여기에 소금 살짝, 후추 약간 넣으면 맛있어요. 블루베리 요구르트는 더 간단해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블루베리 1줌 넣으면 끝이에요. 너무 시면 꿀 1스푼 넣으세요. 설탕은 안 돼요. 설탕은 오히려 혈관에 안 좋거든요. 키위는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아침에 빵이나 과자 드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이 과일들을 간식으로 드세요. 블루베리 1줌, 키위 반개, 이 정도만 먹어도 충분해요. 식후 후식으로 딱 좋아요. 저녁 늦게 출출할 때도 이 과일들을 드세요. 라면이나 치킨 시키지 마시고요. 냉장고에서 블루베리 1줌 꺼내서 먹거나 키위 1개 까먹으면 허기도 가시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과일들을 먹는다고 해서 다른 걸 막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술, 담배 이런 건 여전히 조심해야 해요. 과일은 혈관을 청소해 주지만 동시에 혈관을 막는 음식을 먹으면 소용없거든요. 마치 방 청소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과일들을 드시면서 동시에 식습관도 개선해야 해요.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 드시고 튀김 대신 찜이나 구이로 드시고 라면 대신 잡곡밥 드시고 이렇게 노력하면 3개월 안에 확실히 변화가 느껴져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과일들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운동이에요.
아이고, 운동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알아요. 저도 운동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과일만 먹는 것보다 운동하면서 과일 먹는 게 효과가 2배예요. 왜냐하면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잖아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과일의 영양소가 혈관 구석구석까지 더 잘 전달돼요. 그리고 운동 자체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격렬한 운동 안 해도 돼요. 그냥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이것만 해도 뇌경색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과일 효과랑 합치면 70-80% 감소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침에 이 과일들로 식사하고 30분 후에 30분 동안 빠르게 걷기. 이게 골든 타임이에요. 식후 30분에 운동하면 혈당도 잡히고 소화도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최고예요. 걷기 운동할 때 팁을 드리자면 평소 걷는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걸으세요. 옆 사람이랑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속도가 딱 좋아요. 이 정도 속도로 30분 걸으면 땀이 살짝 나요. 그리고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팔을 흔들면 상체 혈액순환도 좋아지거든요. 팔 흔들기 귀찮다고 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마세요. 혼자 걷기 심심하시면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걸으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기 편하잖아요. 경쾌한 음악 들으면 걷는 게 훨씬 수월해요.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걷는 것도 좋아요. 대화하면서 걸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30분이 금방 가요. 제 경우는 아내랑 같이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이게 일상의 즐거움이 됐어요. 날씨 안 좋으면 실내에서 걸으세요. 대형 마트나 백화점 가서 걸어도 돼요. 요즘 쇼핑몰 넓잖아요. 창문 쇼핑하면서 걷다 보면 30분 훌쩍 지나가요. 운동 신발도 중요해요. 딱딱한 구두나 슬리퍼 신고 걷지 마세요. 발이 아프고 무릎에 무리가 가요. 푹신한 운동화 신으세요. 비싼 거 안 사도 돼요. 3-4만 원짜리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제대로 자야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50% 높아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혈관을 수리하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이 수리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일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잠을 제대로 안 자면 소용없어요. 최소 7시간은 자야 해요. 8시간이면 더 좋고요. 잠 잘 자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둘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음이 와요. 셋째,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20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키위 1개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키위에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숙면을 유도하거든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한테 자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 먹게 했더니 수면의 질이 35%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주의는 오히려 독이에요.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토마토 못 먹는 날 있을 수 있어요. 블루베리 못 사온 날도 있을 거예요. 키위 깜빡하는 날도 있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도 처음엔 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빠뜨리면 망했다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70% 정도만 지키려고 해요. 일주일에 5일 정도만 잘 챙겨 먹으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완벽하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그런데 가족들이랑 같이 하면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제 경우는 아내가 아침마다 토마토 볶음 만들어주고 저는 블루베리 요구르트 준비하고 아들이 키위 까주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참여하니까 훨씬 재미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예방은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과일, 토마토, 블루베리, 키위. 이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거예요. 토마토는 혈관을 청소하고, 블루베리는 염증을 없애고, 키위는 혈전을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꾸준히 드시면 3개월 후에는 확실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운동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 모든 게 합쳐져야 진짜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시장이나 마트 가서 이 과일들 꼭 사오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이러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 중에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뇌경색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게 제 가장 큰 보람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먹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먹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돼요. 우리 다 같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은 공부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경색 예방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나이대별로 맞는 운동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이 과일들 드시면서 건강 지키세요. 혈관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젊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70세인데 혈관 나이가 50세, 이런 것도 가능해요. 실제로 제 아버지가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